자, 그러면 이제 군역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전기 확립된 병로일체 군역제는 16세기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군역 대신에 포를 납부하는 방군수포제를 전환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보법 관련된 내용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지방에서는 군영에서 혼을 받고 이렇게 이제 군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중앙에서는 대입제라고 있었죠. 대신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자, 이런 간행들이 1541년 중종 36년에 군족수포제로 정식화되었다. 이는 수령이 가날 아래 군역부동제로부터 병상까지 일간에서 포를 징수하고 이것을 중앙에 올리면 경주에서 다시 군사력을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케 하는 제도였다. 자, 그래서 이제 1년에 2필이나 3필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뭐냐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포를 받았으면 군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고용을 잘 안 했죠. 예, 다른 데 유용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력이 확 떨어지게 된 거야. 그때 뭐가 일어난 거야?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병력도 없는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 100년 동안 밥만 먹고 싸운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뭐냐면 양쪽 질적으로 뭐냐면 초반에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당시 정부는, 또, 무슨 제도를 실시했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군총제를 실시했어요, 군총제. 이 군총제는 총액제 일환으로서 군포를 전국 단위로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제도가 군총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로 정해놓고, 그걸 또 9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뭐냐면 군포 예액을 정해놓고 받아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필, 3필 하도 실질용 플러스 알파 더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총액에 채워놓지 못하면 더 부과해갖고 걷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군총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총제라든지 한총제라든지 다른 그 총액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후기 때 이제 실시했던 제도잖아요. 근데 이 군총제는 이 조선전기 때부터 실시했던 제도예요.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난 이후에 이제 오군영의 설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양인 장전들이 대부분은 1년에 2필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때 군포의 징수가 일원적으로 되지 못하고 오군영뿐만 아니라 중앙의 간청이나 지방의 감영, 번영이 각각 군포를 배당받아 거둠으로써 양정은 2중, 3중으로 군역을 부담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 액수는 2필, 3필 등 일률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걸 이중가세라고 하죠. 이중가세. 그래서 이제 뭐 중앙간청에서 걷거나 또는 뭐 지방 간영이나 번영 같은 데서 걷거나 그래서 한 번 거둔 거 아니라 여러 번 거둔 거야. 예. 게다가 이제 정부는 재정 압박을 타개하면서 군포액을 늘 증가시켰으며 실제 군포 수납 과정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수정과 아전들이 농간과 힘부 심해서 양역의 폐담이 급심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또 총액제를 실시하면서 총액의 액수를 너무 늘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점이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친족이나 이웃 등에 대신한 징수한 족징이나 인징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족징이 이거죠. 인징은 이쪽이고, 이 밖에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진포, 그다음 어린아이에게 정에게 편입시켜 징수하는 항구정처.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직역이 있는 사람을 정이라고 해요. 예, 직역이 있는 사람을 정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고려 시대 백정이라는 의미 있죠. 백은 없을 백자고 이건 정은 직역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에 편입시켰다는 건 직역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청정 등 허다한 이제 폐해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인 중에 분홍이나 중농 등은
복식을 내는 납속이나 함부로 이제 그 칭하는 모칭, 그다음 조상을 바꾸는 함부 역조 등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취득하여 군역의 부담을 벗어났으므로 소농과 비농 등 자녀 농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유망이 급증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요 양반 신분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양반 신분은 그 이게 좀 약간 그 예매하게 하는데 이걸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양반의 수가 늘어난 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뭐가 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유학고의 증가죠. 그 유학고의 증가를 갖고 양만이 이제 유학고가 되면 뭐냐면 군역 면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군역 면제 받으려면 그 당시 직역이라는 게 직역 중에 이제 관리가 되거나 그 다음에 뭐 진사 뭐 이렇게 이제 생원 학교 가고 칭호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냐면 원생, 교생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반이 빠졌는데 그렇지만 양반이 그런 식으로 빠졌더라도 그 뭐냐 성적이 뭐냐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원생, 교생 중에 성적이 안 좋으면 낙강생이라고 해서 다시 군역에 이제 뭐냐면 짊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사군 충군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아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아예 그냥 요렇게 뭐 학교에 안 다니고 학교 성적이 나빠도 그 뭐냐 유아코에 호에 들어가면 군역을 면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군역 면제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을 일반 이제 농민들이 부담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 유망이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죠. 예. 자, 이 17세 후반에 수치 기반 자치가 흔들려 더 이상 수치가 어려워졌고 정말 어떤 형태이든 양력의 폐단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양형병통론이 등장했어요. 양형병통론. 이 양형병통론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개선하는 게 병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형이라는 건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양민이라는 뜻이죠. 원래 양인들이 이제 해야 할 여기를 양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일반 양민들, 그러니까 상민들이 하는 그런 그 군역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해야겠다, 번통을 해야겠다. 논의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논의 곁에 이제 군역법이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이 논의 과정이 여기에서 많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시민한국사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하고 나서 시민한국사에서 보강을 좀 해보는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양해평등론에서 좀 설명하면 그때 이제 이 숙종 때부터 일어났거든요. 양형병통론이. 그래서 숙종 때 이제 양형병통이 일어나니까 숙종 29년에 양형 이정천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이정이라는 건 바로 잡는다는 거야. 양형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어떤 간청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총 군사수를 감소시키고 군액을 책정하고요. 그리고 1인당 2필로 확정한 거죠. 앞에서는 1인당 1필, 2필, 또 3필. 군총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또 플러스 알파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실제 입번하지 않는 수군으로부터 군포를 이제 걷는 거. 그러니까 수군은 활동하지 않는데 그 뭐냐면 수군을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 군포를 안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짜 수군을 이제 걸려내서 그들에게 또 군포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교생 가운데, 한개 교생 가운데 매년 치러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군포를 징수해요. 그래서 교생들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들도 있는데 양반들 외에도 그 온갖 이제 서린이나 평민들도 한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한교 왜 들어갔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인이나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이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명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쳐서 이 낙강세대에게 이제 군포를 징수했다. 물론 그들 중에 이제 뭐 유아코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뭐 또 계속 다니지만 군역을 그 군포를 내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일반 평민들 가운데 이 뭐냐면 시험을 쳐서 떨어진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했다. 그런 게 이제 양역 이정책의 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또 실시했던 법이 이정법이에요. 자, 이정법은 이제 일종의 공동납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액제가 실시되면서 마을 단위로 이 총액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공동납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이제 정부에서 제도권안을 이렇게 수렴한 것이 이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정법이라는 것은 이가 뭐예요? 이거는 마을 이자죠. 그래서 마을 전체 공동 책임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군정수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공포의 양을 각 독립별로 주민들이 공동 납부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공동 납부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법은 그 당시 공동 납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권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가는 일정 군총 수만 확보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정법은 큰 영향을 줬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공동 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군역에 면제됐던 양반들이나 그다음에 중인들은 이제 직역을 이제 하기 때문에 면제받았죠. 자, 이들 사람도 이제 뭐냐면 군대 그 공군부담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곽직역의 폭주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 설명을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유학 그 직역에 유학호가 점점 이제 왜 이렇게 폭등했냐 이정법 실시하고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이정법 실시되면 유학의 그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야. 왜냐면 유학호 대도 이제 뭐냐면 그 군대에 가는 거잖아요. 군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걸 설명하려면 그 당시 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신분제도가 반상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반상제는 사회적 신분이고 뿐이지 국가 차원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이제 양반의 사족의 범위는 좀 뭐냐면 정해주는 것 정도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줬긴 했지만 표면적으로 뭐냐 국가가 이걸 반상제 인정한 적 없어. 어. 그래서 조선의 왕조는 멸망할 때까지 계속 공식적인 신분제도는 법제적 신분 양천제였어요. 왜 양천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국역하고 관련된 거야. 예. 이게 있어야지 양천제 유지해야지 국역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역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하면 이게 이제 크게 국역을 어 이거 국역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신역하고 노역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요역은 뭐 신분과 상관없이 하는 거고 신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신분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구경은 신역하고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역은 이제 또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평민들이 하는 양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역이 있어. 그래서 이제 천역은 이제 공노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양역이나 직역은 남자를 대상하는데 천역 같은 경우 공노비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뭐 천역은 이제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양역하고 직역은 서로 뭐예요? 상호 호환이 돼. 직역을 하면 양육도 안 하고 양역이 그 직역을 하면 양역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직역을 이제 나눌 때 국가에서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기 보면 국가의 모든 업무를 하는 그 사람들 다 직역에 편입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교생, 원생,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냐면 향리, 그 다음에 아까 저 유아코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갖고 뭐 공부를 하거나 하여튼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역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양반들이 직역을 통해서 빠지고 특히 이제 이 유아코가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면제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국가는 이런 것들 직역 중에 양반호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주의할 건 양반호는 사회적 신분의 양반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 신역에서 직역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뭐 기준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 아니라 그 고려처럼 이렇게 어떤 이제 문무 간직처럼 이제 동반 서반에서 양반이라고 보잖아요. 그냥 하나의 이제 뭐냐 그 행정적인
어떤 범주예요, 양반호는. 그래서 그 양반호에 이제 뭘 편입시키냐면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양반호를 편입시킨 게 뭐냐면 교생, 원생 이런 사람들, 유아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뭐냐면 제일 비중이 높았던 게 유아코예요. 유아코. 얘네들 때문에 이제 면제했는데, 그럼 양반호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이 사람이 양반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 사람 중에 그 양반도 있고 사회적인 양반도 있고 사회적 신분이 아닌 양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민도 있어. 그래서 양반이 되려면 이 사회적 위에서 양반호는 그 사회적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호에 있으면 요 사람들이 다 사회적 양반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양반인 거야. 사회적 양반. 그러면 사회적 양반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청금록에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까지 적어도 소가나 대가에 합격한 사람이나 단직에 있어야 돼. 이런 두 가지 조건이 해야지 사회적 양반을 인정받는데, 이 양반호 중에 사회적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은 요 정도 되면 돼요. 요 정도. 그래서 그 조선후기 때 이제 호구 조사하면 양반호가 막 50%, 60%이지만 요 중에 실제 양반호, 사회적 양반호 있는 건 10%밖에 안 돼요. 10%.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양반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아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 유아코를 좀 관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 양반으로서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어, 얘네들이 늘어나면 그 군풀 어, 납부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유아코를 상당히 관리했어.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정법 전까지는 유아코가 이제 사회적 양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정법 실시한 이후에 공동납자 실시되고 이정법 실시하니까 이제 양반이든 중이든 다 뭐냐면 생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권 관리를 안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너도 나도 다 유아코가 될 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등록하면서 일반 평민도 유아코에 등록하면 유학이나 칭호를 얻게 되니까, 물론 그게 이제 예전처럼 군포를 이제 뭐냐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군포를 면제받는 특권은 아니어도 유아코가 들어가면 일단 사회적 위신이 올라가는 거야. 좀 뭔가 간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이장, 뭐 통장 이런 칭호처럼 간지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반 평민들도 너도 나도 이제 유학구에 등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양반호 비중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조선후기 때 양반호가 뭐 어떤 지역 70%, 80%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유학구의 구중을 이제 뭐냐면 관리를 안 하는 거, 암으로써 이정법의 공동납제 시스템에 유학구 통제하지 않으면서 그냥 등록만 하면 유학구를 이제 인정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어떤 명예직으로서 유학구를 등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양반호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늘어났다 해도 사회적 신분의 양반으로서는 두 가지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 양반호나 유학구 상관없이 이제 뭐냐면 사회적 신분의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됐고, 그 당시 이제 진짜 양반은 그 10%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 조선후기 때 조선전기도 넣어놨다고 해도 조선후기 때 양반이라고 하는 사회적 양반은 1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을 직역에 이제 직역을 하면 군역을 면제받는 거죠. 그 직역 중에 양반으로서 따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도 있었고, 거기는 관리, 교생, 원생, 향리, 유학고 등등등 있는데, 그 이 양반호는 그 국가에서 관리한 그런 직역의 일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양반이 아니었고요. 그 양반호의 사회적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고, 그 양반의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유학고라는 이유로 예전에 양반들이 이제 유학고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그 면역을 그 군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학고의 호를 뭐냐면 관리를 했는데, 이정법이라든지 공동납제로 이제 실시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뭐냐면 군, 그 군대 그 뭐냐
양반도 군풍이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유학을 관리할 필요 없는 거야, 수를. 그래서 이제 풀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뭐냐면 그 유학후에 이제 그 신청을 하면 그냥 받아준 거야. 그래서 유학후가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양반호가 늘어났다는 거. 그렇지만 그때 양반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양반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또 뭐냐면 그 양역, 그러니까 군역을 면제받는 계층들이 진짜 양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양반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 직역 안에 들어가면 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렇지만 공동납제나 이적벌이 실시되면서 뭐 진짜 양반이든 사회적 양반이든, 아니 진짜 양반이든 그 국가의 어떤 그 분류상 양반이든 다 뭐냐면 이게 되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개념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전법을 실시해갖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공동나무에서 군역에 면제됐던 양반 주인도 공동부담을 했고, 그러면서 유각직역이 폭증됐다. 더 이상 이제 정부에서 유학호를 관리할 필요 없겠죠. 이제 다 그 군포에 납부하니까.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이제 생각한 많은 그 평민들이 유학호에 가입 등록하면서 유학직역이 늘어나고, 당연히 그 양반호도 늘어났고, 그때 늘어나는 양반호는 사회적 양반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역의 일종에서 관리하는 어떤 직역의 한 종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양형복통론이 있는데, 양형복통론도 이제 여기는 소병통론하고 대병통론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시민한국사 읽을 때 또 얘기하고요. 여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형병통은 공정제 입각한 병동일치자 항한 주장과 양방 측에도 군품을 내자는 그 뭐냐면 호포론으로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자는 토지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현되기 어렵고, 후자는 영주와 일부 관료들이 주장했지만 대다수 양반들이 양반 부정론, 양반은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다. 어떤 싼 것도 같이 짊어지냐 부딪혀서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면 대변통론에 속해요. 대변통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양인대교 군역부와는 신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역제 자체를 철폐하고 양반 사족들에게도 수표를 하자, 표를 받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당시 논의 결과 정부는 군역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농민들에게 1년에 2필을 내던 분포를 1필로 감해주고,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결작, 어염송세, 그다음 은결, 그 다음에 선무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세원은 뭐냐면 세수 아이고 잠깐만요. 예. 세액은 이제 2필에서 1필로 감해주는 대신에 세원을 넓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세액에서 그 뭐냐 부족한 부분을 세원을 넓혀서 보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는 게 결작이에요. 결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정결당 1결당 그 이두 혹은 오전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요 결작, 그래서 있고, 만약에 이게 오전을 부과하면 결전이라고 하죠. 결전. 그래서 이거는 있고 전결이 부과되는데, 이걸 만약에 그 동전을 거둘 경우에는 결전이라고 해요. 예. 오전을 걷죠. 오전. 예. 1결당 2두를 걷고 그다음에 결전은 5두씩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용성세가 있는데, 어용성세, 어장세, 염세, 그 다음에 선박세 등 종래 국방 아문에 수취됐던 걸 정부 재정에서 돌렸던 것이 어용성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은결, 숨어있는 토지를 이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선무공화국가 있어요. 이 선무공화국은 뭐냐면 양반이 아닌 지방의 토나 부유한 양인들에게 선무공간이라는 칭호를 이제 준 거야. 예. 그래서 이 당시 토호나 부민의 자제 중에 선발된 그 무관지구로 유사시에 소집되어 군사지휘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모공화국에서 1필씩 부과했는데, 이 성모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그 누구한테 보냐 양반호에게 부과했던 거예요. 아까 이제 사회적 양반이 아니라
그 직역 중에 양반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어 안에서는 이제 뭐냐면 교생도 있었어요. 교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민들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생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뭐냐면 이렇게 면제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이제 그 뭐냐 내지 못하게 군역이 면제됐는데 선무공갑부로 해갖고 해서 군역을 짊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으로 땐 또 억울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공동납제나 이정법 실시해가지고 이미 이제 이들도 그 군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선무공갑부를 또 납부를 하니까 이들 입장으로 땐 이중 징세가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방 토호구 부연 양이니까 그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선무공갑이라는 징을 주고 유사시에 그 병력들을 군사 지휘를 어,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지역의 그 토착민들, 그 예비군들 이제, 뭐냐, 거느렸겠죠. 뭐 소호군 같은 애들을.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결작이란 평안도 환경도를 제한 전국의 전 1결당 미 2두씩 부과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인류 지역이라서 이제 부과된 건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면 여기가 그 토지가 청박해가지고 부과 안 한 것도 있고, 하여튼 있고, 어염성세는 종전에 왕실에 속했던 것을 정부 재정으로 돌리는 것이고, 은교는 토지 대장을 올리지 않는 비가세지를 많은데, 이를 차단해 새로운 세원을 삼는 거고, 성문공합부는 양인이면서 이때 양인은 일반 상민이죠. 또 군포 분야에 빠진 한정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군포 빠진 것은 양반호 직역의 일종의 양반호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냐 교생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군포에 빠지는 게 있어요. 이 군요에 빠지는 그런 선무공갑부를 편성하여 수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양반이 아니라 양반호에 들어가 있는 그, 그 징역상 양반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어, 빠졌는데 직역으로 빠졌는데 뭐냐면 선무공갑부라는 이름으로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군역법은 신분제하에서 양반 부력, 양반은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징수하고 왕실에서는 양세와 어염성세를 빼내어 그 양인 상층에도 수포함으로써 일반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방관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군역법의 결과 등이 나오죠. 자, 군역법의 실시 후 농민의 부담을 가벼워졌고 이들 불만도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결작이 소장농민이 결작 정작지에서 부과됐으므로 정부는 수입 증대를 위해서 양정수를 터무니없이 높여 책정하면서 농민 부담이 다시 가중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좀 보는 게 군청제가 있는데 자, 이때 군청제 그러니까 이제 군역법 실시 전에 군청제를 그 전국 단위의 군청제거든요. 자, 근데 군역법 실시대는 전국 단위 군청제가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뭘로 바꾼 지역 단위의 군청제로 바뀌어요. 음.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각 지역의 군문들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군총제를 실시하는 거야. 그래갖고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시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뭐냐면 양정은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뭐 A군에 뭐 가평군이라고 해요. 가평군에 그 장정순을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 양역 실종이니까 그래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예. 그리고 이 1,000명 중에 뭐 500명 정도는 일단 기본값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중앙에 올리고 나머지 이제 500명은 너희들이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뭐 그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500명만 올리면 나머지 그 500명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 당시 관리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당시 이제 그 500명을 그냥 뭐냐면 원래는 그 500명 중 일부만 거둔되는데 500명을 다 만땅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를 걷어. 허락하는 범위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걷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군역보 실시에는 50만 원 겹증했다. 그래서
그날 군역법 실시에 불구하고 군정의 분란은 다시 농민생활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시민한국사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양형 병통의 전개와 군역부의 시행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세기 말부터 대가를 받고 군역을 지는 대입군이 출현했으며 중종 때는 대립가를 포로 납부하는 군족수포제가 시행되면서 군역의 납포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대립가는 이제 중앙관청에서 했던 거고 지방관청에 방군수포제 같은 것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관례들을 법제화시킨 것이 그 군족수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양난 이후에 훈련도감을 비롯해서 어용총, 총용총, 수호총, 금이용 등의 군역이 신설되면서 각 군역에 군함을 마련해서 군역제를 경제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양난 이후에 양인 장정수가 줄어든 데다가 17세기 때 경신대군인가 을병대기군이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하죠. 여기 뭐 소빙하기에 대해서 그 당시 흑점이 줄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농업 생산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때 많이 죽었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상한가에도 서로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인구가 줄면서 군인수 채우기가 어려웠다. 자, 이 한 명의 양인 장전에게 군역이 중증된다 하면 죽은 자 또는 어린아이를 군포에 징수했고 이가 아까 이제 한 명의 양인 장전에게 군역이 중증된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관청에서 걷다 보니까 이중 진세, 삼중 진세를 하게 돼요. 참고로 군포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군문에서 걷어요. 예, 군대에서 걷어. 이거는 지방 관청이나 이런 데서 걷는 게 아니라 보통 오군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방 간영이나 변영 이런 데에서 이제 걷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이제 죽은 자나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징수하거나 백골진포나 어린아이 한국청정이죠. 족징, 인징 등 삼본호 납부에 책임지는 편법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당시 이제 각 군영에서 무분별 군인을 합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지만 그 군영에서 걷는 거 군영. 음. 5군형이나 각 지형의 수영이라든지 병영이라든지 지방에 그런 데서 이제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형, 번영 이런 수영에서 걷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잠정이 이중삼중을 수탈 당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군인을 학초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17세기 후반부터 군영의 군안을 조사해 군인 수와 욕종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고 이런 양역 사정을 조치도 1748년 각 군영의 군역과 역종에 맞춰서 6도의 각 고을의 군역자 수를 정액하는 양역실총을 했어요. 아까 제가 했죠. 이 양역실총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군역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군인수를 줄인다고 해서 양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자, 이에 이제 17세 후반부터 양인장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걸 양역번통론이라 한다. 그 양역봉통론은 그 숙종 때부터 일어났어요. 숙종 때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논의에 따라서 양역 이정청, 뭐 이정법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 영조 때도 이제 일어났죠. 예, 뭐 이렇게 숙종과 영종 연간에 일어난 논의가 양역봉통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소위 양역사조다 분위는 육포, 그다음에 호포, 북포, 그 결포라는 군역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논의선상에는 양역봉통론이다. 이렇게 있는데 양역사정이라는 것은 육포, 호포, 군포, 결포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설명은 이제 그 심부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 심부름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안 보려고 해도 요 내용이 이제 요거는 좀 맥락이 빠져가지고 지금 넘어가서 침부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심포지엄 어떻게 보냐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40페이지 볼게요.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면, 요게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양육 병통령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좀 제대로 설명돼 있어갖고, 요걸 보고 나서 시민한국사를 봐야지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그 양역봉통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봉통로하고 대병통로로 나눠요. 예. 그래서 소봉통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양역배당 원인이 양정의 부족과 양역제 불합리한 운영 때문에 유래한 걸 보고 그걸 해소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좀 운영제도만 이제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 소병통론이고요. 그 다음에 대병통론은 뭐냐면 양인에게 군역이 부과되는 신분병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역제 자체를 철폐하자. 그래서 예전에 양반 사륙층들은 직역 포함시켜 빠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뭐냐면 세금을 걷자. 자, 이런 식의 신분제 부정을 전제로 한 논의였죠. 그래서 소병통론, 대병통론 이렇게 두 가지 논의반이 있었고 대병통론 안에 이제 뭐 호프론이라든지 결프론이라든지 유프론이라든지 부존론, 공전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제 뭘 바탕으로 이제 했냐면 소병통론이 간포론을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프론 같은 것들이나 뭐 몇 가지 이제 좀 플러스 시켜서 결폰 같은 거 플러스 시켜갖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이때 이제 양역병통론인데 그 기본 방향은 소병통을 개정함으로써 양역제를 유지, 재건하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대병통으로 개혁하면서 이 신문제 부정이죠. 전면적으로 새로운 군역제를 마련한 방안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했고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자, 소병통로는 양역폐담의 원인을 양역 부족과 불합리한 운영에 있다고 보고 피역자를 찾아내거나 군사수를 줄이고 이들 양정을 확보하거나 그 다음에 군사수를 줄이고 이들 양정으로 확보하거나 그 다음에 양역지의 운영을 중앙과 지방청에 조정하거나 양역의 부담을 전반으로 줄이자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양역의 부담을 그 절반을 줄이자는 그 주장이죠. 요게 이제 뭐냐 간포론이에요, 간포론.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게 간포론이. 그래서 이제 이게 주 메인이죠. 1년에 2필을 1필로 감해주는 것들이 간포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반면에 대병통론은 아, 그 당시 역을 부담하는 호가 전체 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양반 사륙층도 군역에 부담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역을 부담한 호가 전체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건 무슨 의미냐? 보면 그러면 이제 5분의 4가 다 양반이냐? 그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일단 뭐 노비가 뭐 제시키고 노비는 아예 그냥 뭐 있고 노비 원칙적으로 이제 역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 부담했긴 했지만 하여튼 제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양반호라는 이름으로 그냥 많이 빠져요. 직역으로 빠지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네들은 뭐냐면 어 상당수 이제 뭐냐면 분풀을 납부하지 않죠. 예, 납부하지 않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많이 빠지니까 있고 그 중에 사회적 양반도 있고 그다음 양반호라고 해서 이게 있는 얘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런 양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양반 사육충도 군역에 부담하는 방안이다. 자, 양반호라는 것은 주의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양반도 있고 여기 양반호라 해서 국가에서 특별하게 직역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관리하는 호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호가 있는데 양반호 중 사회적 양반은 10% 되고 여기에 이제 많이 편입된 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아코가 비중이 되게 높다. 그 이정법 이후에는 유아코를 관리를 안 했어요. 어차피 이제 뭐 그 유아코든 나바이든 간에 그 뭐예요? 그냥 공동납제로 해가지고 이정법을 통 받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반호의 수가 높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 군포를 납부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공동납제 군포를 납부하지 않았냐 그렇게 했는데 요걸 좀 복잡하지만 이제 일단은 설명하면 그 당시에는 군포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정식으로 납부하는 군족 수포제는 1년에 2필에서 3필 정도의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군충제 있죠. 군충제에서 하고 공동납제를 해가지고 납부하는 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호에 이제 속한 사람들은 그 뭐냐면 요거는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요건 내야 돼.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여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제외시키고 요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이 양반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양반 외에도 사회적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호에라는 직역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양반호도 군포나 군전을 납부하거나 군포 대신에 토지에 부과하거나 양반 자제들 유생제의 분포를 거두려는 방안도 있었다. 그래서 대병통의 핵심은 양반호도 호포를 부담하는 호포론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평등한 의미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대병통론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호포론이 있고 호포론은 분포 징수를 일정 단위로 하지 않고 가오 단위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호도 벗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양반들이 반발했어. 성리학적 명분론에 대해서 상하 신분구분이 없어진다. 그래갖고 결국에 호폰을 들어주지 못하고 대원군 때 실시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포론이죠. 결포론은 분포를 폐지하고 토지의 부가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포론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반려로 토지에 이미 이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양반의 자제는 유생들에게 공포를 거두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대병통의 핵심은 이제 그 호포론인데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유포론이 있어요. 유포론은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 양반측이 아니면서 양반 행사하는 사람들이 포를 충당하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게 얘네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유아코드. 그 당시 유아코는 상당수가 뭐냐 양반도 아니면서 뭐냐면 유아코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 부과하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선문공관포라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전론이야. 구전론. 그러니까 구전론은 분포를 폐지하고 매인당, 이 구자가 입구자니까 사람 입구자죠. 매인당 사람마다 전하, 그 동전을 걷자. 뭐 이런 논의야. 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뒤에 이제 쭉 보시면 되고, 하여튼 양역봉 등록 그 관련된 내용을 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군역법은 이제 바탕은 양역청송과 양의 실총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필론을 바탕으로 유프론과 결프론 추가된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주고 그다음에 유프론과 결프론인데 요거는 선무공과포 결표론은 그 뭐냐면 아 결작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뒤에서 좀 읽어볼게요. 자, 군역법은 신분제약에서 양역분역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징수하고
왕실에서 어염성세를 빼내고 양인상층에게, 그러니까 양인상층이라는 거는 양반호에 들어가 있는 유학부의 상당수를 얘기해요. 유학부의 상당수가 그냥 뭐냐면 신분상은 그 뭐냐면 사회적 양반이 아니면서 유학부란 이유로 제 뭐냐면 그 면제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양인상층에게 수포함으로써 일반 농민의 군풀 부담을 반감시킨 거다. 따라서 군역부 실시 후 농민의 부담을 가벼워졌고 농민의 불만도 다소 누그러졌다. 영조가 평생의 치제고로서 자랑스럽게 군역부를 내세울 만하다. 자, 그러나 중앙의 통제가 이양된 틈을 타서 어염선세를 사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18세기 때 후반부터는 집단 피격의 형태로 개방촌이 나타났고, 개방촌이라는 건 뭐냐면 상가는 오지에 들어가고 그냥 혼자 그 모여 사는 거야. 국가가 이제 그거 파악을 못해. 그런 것도 있고요. 일필보다 역다가 호란, 삼호석을 서행한 등 군역의 이름이 퇴색되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군역법을 1필 정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 군총제도고 더 많이 또 걷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그 군청 지방 그 뭐냐면 군대에서 지방 그 군문에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만 이제 오면 그 1필만 내도 뭐냐면 1필보다 좀 더 적게 내도 너는 역을 면제받겠다. 자,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이건 하면서 3호석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청이란 그 지방 군문회의ran지 그다음에 이런 데에서 바겐세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겐세일. 여기 와서 군품을 내면 우리가 더 뭐냐면 싸게 이제 군품을 받을 수 있다. 군품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1필로 걷다 보니까 군문도 이제 1필만 거둘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이거 다시 설명할게. 이거 이해 좀 다시 할게요. 1필 걷잖아. 1필요. 원칙상. 그래서 군문들도 그 당시 1필 걷는데 지방에 여가 군대들 있잖아요. 지방군에. 근데 얘네들 줄 때는 한 필만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 쪽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0.8필, 0.9필, 그 다음에 0.7필 이런 식으로 뭐냐면 박인세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들 쫄 때 제일 싼데 납부를 하면 1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퉁쳐주는 게 3호속이에요. 3호속.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또한 토지에 부과되는 결장미 부담이 소작농민에게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군역 책정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농민이 다시 가중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충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수가 점점 늘어나죠. 지방에 부과된 분청지 수가. 그러면서 지방 가난에서 뭐냐면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많아지게 돼요. 예. 그 앞에서 말했죠. 지방 가난에서 뭐 1000피를 하면 500피는 올려보내고 500피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디폴트 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 말부터는 그 일부 지방의 군역전의 공폭에 관하고 이어지면서 북방에서 저기서 호포제가 지방간과 군역민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됐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공동납의 일종이죠. 국가에서 이제 총익제라니까 그게 대응해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뭐냐면 그 개를 만드거나 개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을 군역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냐면 생산된 것을 비축했다가 국가에 요구하면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미 중세신문제 기반 부세제도는 내부에서 이제 붕괴되었다. 그래서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에 들어오면서 신문제가 사실상 파탄이면서 군중의 물량은 삼정의 물량 하나 대산하면서 전국적인 농민정 밀란을 불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당시 19세기 들어가면 이미 이제 총익제라든지 공동납제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 지방 양반들은 향반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그 사회적 양반이라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돌아서 시민한국사 넘어갈게요. 자, 양역병 등록 내용이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양역사조다 부르는 유포, 호포, 군포, 구포, 그 다음 결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역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논의선서에 올렸던 양역병 등입니다. 자, 유포도는 군역을 지지하는 교생, 교관, 한량 등의 한 유작층, 앞에서 이들은 이제 어디에 속했죠? 양반호, 직역에 속했던 인물이죠. 직역. 또는 직역안의 양반호에 있거든요. 양반호에 속했던 인물들인데 이거 군포도 거두는 아니고 교생도 그 양반 교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서민 교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양반 교생들은 빠지는 거고 서민 교생들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직역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또안 걷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걷자. 그래서 구포는 신분에 관계없이 성인 남녀에게 포모국은 동존을 수취하자는 거. 네. 그래서 유프노는 한유자에 이제 조사해서 군안에 이제 그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폐단이 야기되고 새로 확보되는 양육자 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제 국부는 역시 양반 분열자의 강한 반발을 불렸겠다. 왜냐면 이거는 신분에 상관없이 없으니까 양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열자는 예전에 군대도 안 갔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여자는 면제잖아. 근데 이걸 또 분열 부하자니 당연히 반발이 크겠죠. 자, 결국 가오의 크기에 따라서 포우는 동전을 거두는 호포론과 양인에게 일필 거두는 군포를 거두되 부족본 토지에 부과한 결포론들이 살아나왔다. 예. 그래서 여기는 같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간포론이고 여기에 결포론이죠. 예. 그중에 이제 호포도는 떠져 나갔고 그중에 한 게 요거죠. 예. 양인에게 일필의 군포를 거두되 부족한 부분을 토지에 부과한 결포론. 그 다음에 요 앞에서 육포론 같은 거 있죠. 예. 요게 요거 요게 플러스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종 때 이건명이 제시한 후제의 방안이 요거. 자, 방안이 영조 때 홍계의 조용면으로 이어졌고 결국 군역부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 자, 영조는 처음에 박문수가 제안한 호포론을 염두에 뒀으며 호 대신에 돈을 걷자는 호존론이 시행에 힘을 실었다. 자, 그래서 호포론은 포를 걷는 거고 호존론은 호 대신에 전을 걷는 거, 호에서. 그러나 호적상 양육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데다가 기존의 군포수를 고려해서 호당 납부하고 있는 돈은 한 양 걷는다고 해도 부족하였다. 이에 영조는 군포를 일필로 쥐고 분여가 정부의 각사의 군포 수입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극대 방안을 가는데 극대 방안이라는 건 뭐냐면 부족한 세원을 보충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방안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군역청을 이제 설치하고 군방에 속한 이 군역청은 나중에 선해청으로 통합이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선해청은 그 당시 이제 모든 그 재정을 가난하는 아주 큰 뭐냐면 간청이었다. 오늘날 경제기획원하고 좀 비슷한 기획예산청하고 비슷한 그런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군방에 속한 어염성세와 각 곳의 은여거를 군역직에 기속시키고요. 한유자들은 어떤 계층들이냐? 아까 얘기했처럼 교생이나 군관이나 한량같이 그 당시 그 뭐냐면 직역에 속한 거 일부는 양반호에 속했던 그 사람들 의미하죠. 여기 양반호는 사회적 신분이 양반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직역의 한 일종으로서 양반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한유자치는 선문공갑을 거뒀다. 또 육도는 이제 한경도 그 평안도 지역을 제한 육도에서 토지 1개당 쌀 2만 혹은 동전 5전을 부과하여 선해청의 재원도 일부 옮겨왔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군역청인데 이게 선해청은 통합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이제 뭐냐면 그 근본적인 게 호법범인데 호법범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만둔 거죠. 그래서 영조가 막 양반들 비난하면서 내가 만약에 양반 태어났으면 당연히 응한 건데 너희는 왜 군역의 의문을 피하려고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뭐냐면 근본적 변동 호법범은 고종 때 가서야 실행됐다. 예,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읽어야 되네, 여기. 자, 군역법의 시행으로 그 당시 백성들 군포 부담은 크게 줄어졌지만, 중앙군영과 정부의 각사, 왕실의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 자, 중앙정부는 군역청을 설치하고 군역사무와 추산물을 발표하면서 군영과 각사, 왕실에 줄어든 군포 수입을 일부 급대해주는 동시에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시켰다. 자, 그러나 지방군의 경우 경상도에 썼던 운영권이 일방적 군역청에 뺏기면서 항우 재정 부정을 직면하게 됐고 더욱이 양육병통론이 가필을 골자로 군역보호 기계됨에 따라서 신분에 관계없이 군포를 수취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병통안이 어 잠깐 군역보호 기결됨으로써 신분에 관계없이 군포를 수치하는 보다 근본적인 병통안은 고종 때 초반 폭포법이 시행됨으로써 다시 한 세기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부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한국의 부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보충 강의를 하는데 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하겠습니다. 내일 한국의 부세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 내일 뵙겠습니다.